네, 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한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죠. 어제 출범했습니다. 소수 정당이 합류하고 자체 인재 영입과 공천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독자 행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정당에 합류하지 못한 정치개혁연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총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서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늘 공개석상에서 불만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단호한 결단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두 당의 앞날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례정당들이 정치권의 이슈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용 시작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더불어시민당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에 민주당 들어갔고요. 또 신생정당 또 원래 있긴 했지만 소수정당 4개 그렇죠.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바깥에 기존의 정당들이 그대로 있고요. 정봉주, 손혜원 두 사람이 주도한 열린민주당도 독자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렇죠.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정계련에서 처음 얘기했던 그 진보연합의 형태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뭐 들리는 얘기 제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래당, 녹색당 이런 정당, 민중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좀 의견이 충돌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부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노선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당, 녹색당 이런 당들이. 시민을 위하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을 좀 지지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거기에서 약간 좀 그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다 들어오는 걸 원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다 보니 결국 이제 의견이 좀 갈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민중당이나 녹색당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하나는 이제 이념적인 문제를 얘기했었고 성소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가치적으로는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아마 우려하는 것은 선거가 시작이 되면 이 두 가지 이슈가 결국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가능성. 그래서 결국 총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낙연 총리 오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같이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좀 이제 안 되다 보니 그러면 결국 통합당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정당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요. 더불어시민당 측은 이제 자체 인재 영입 공천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추천받은 개혁 인사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공천심사위원을 따로 모시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 다 모으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원래 안 모으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비유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먹자 골목이 있어요. 식당이 그동안에 6개 있었어요. 큰 식당 2하고 나머지 군소 4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등 하는 식당, 2등 하는 식당인데 1등 하는 식당에서 골목의 순찰대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식당은 100인분만 팔자. 그 이상 파는 거는 전부 다 그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합친 거예요. 두 번째 큰 식당은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너네 그렇게 만들면 우리 자매 식당 만들어서 따로 팔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이제 팔겠다고 이제 메뉴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고용된 말하자면 식당 주인하고 이거는 모든 거 다 돈하고 식자재 다 됐어요. 요리사까지 주방장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주방장하고 거기 고용된 말하자면 주인이
원래는 설렁탕, 짜장면 팔기로 했는데 우리는 떡볶이 팔아야 되겠다. 이러고 내놓는 거예요. 네. 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통합당 그렇고 이 큰 정당인 네. 민주당은 자, 이렇게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 큰 식당이 100명밖에 못 파니까 나머지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고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세게 그 말빨이 좀 센 정당 식당들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선 내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말을 잘 안 듣겠는데.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내 말 들을 수 있는 식당들 뭐 생기겠다, 만들겠다는 식당들 모아서 지금 가게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데 한 사람은 나는 정당하고 또 한 사람은 부당하고 불법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뭐 코로나 대책위원장입니다만 오늘 관훈 토론에서 본인도 좀 송구스럽다. 시민 사회에도 송구스럽다라고 했고 아름답지 못하다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 교수님 일단 근데 아까 그 우희종 공동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인재를 영입하고 또 공천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보면은요. 시민을 위하여 일 때는 후보 안 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플랫폼으로만 기능하겠다라고 그랬죠. 했는데 지금 이거 얘기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냐면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정의당까지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서 아마 이제 플랫폼 정당만 본인들은 만들고 정당들이 그러면 앞번호를 이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의당 몫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의당이 지금 합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숫자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1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7명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번부터 배치한다. 그렇죠. 앞부분. 그러면 원래 정의당이 들어왔으면 앞부분에 정의당하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차지하면 되는 건데 그 지금 숫자에 정의당이 없으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각 지금 들어와 있는 소수 정당이 한 석 정도를 아마 배정하는 것으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두 석씩 주면 남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안 남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머지 이제 한 4-5석이 남는데 이 의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다가 결국 이제 플랫폼 정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의당의 참여를 아는 바람에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또 이제 그러면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시민을 위하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전혀 그 손을 놓고서 시민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도 조금 의문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인적 구성 얘기하셨는데요. 그 시민을 위하여의 인적 구성을 얘기하셨지만 결국 빈자리를 더불어시민당이 채운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채운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저는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짓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잘못했다고 지금 아주 그냥 정말 그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더불어민주당 3보 1배 잘합디다. 지금 이런 것이 3보 1배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선거 민주주의를 이렇게 그야말로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의석 더 차지하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것인데 한쪽은 공언하고 한쪽은 그 욕하다가 그냥 지금 말하자면 한두 석이라도 손해 못 보겠다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평론이라고 하고 15년이 넘었는데 이 그동안에 이런 그 형편없는 그런 정치 상황은 총선 앞에 놓고 이런 상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여권이건 야권이건 정치 혐오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나중에 또 야권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처음에 이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 또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승수 집행위원장도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거기하고 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게 그쪽의 주장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양쪽의 주장이 약간 뭐 어긋나긴 하는데
그다음에 또 양정철 원장이 거기에 개입된 것처럼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볼썽사납죠.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정치적으로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얘기처럼 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정치개혁연대하고 시작해서 하려다가 뭐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뒤로 물러섰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라 제가 어느 쪽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제 미래당이나 녹색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거기에 합류했을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또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민주당과 마찰이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쨌든 뭐 함께 합류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럼 지분을 나눌 거냐를 얘기 안 하고 합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석 배치도 그렇고 번호 배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을 텐데 거기에서 아마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비례의 의석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개혁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줘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의 조율이 아마 안 돼서 충돌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하승수 정치개혁연대 집행위원장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예. 본인이 협상권을 다 위임받았다, 일종의 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예. 본인들은 시민을 위하여 하고 함께 하기로 했고 그냥 개문발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성정당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정치개혁연합을 마타도한 거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잡음이 일게 되면요. 나중에 뭐 선거 때까지도 문제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진보 진영의 분열 이런 것들까지 우려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이게 저렇게 되면 시민사회나 시민단체 혹은 조금 더 소위 그 좌측에 좌익에 가까운 정당들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이 과연 진보 정당이냐라고 이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고 말하자면 지금 저 하승수 대표의 주장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사기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네, 사기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지금 사기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명분 때문에 세워놓고 그렇죠. 시작했다가 네, 네. 사실 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증거들도 또 좀 얘기하죠. 김원준 씨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모로 얘기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끝난 후에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정치개혁연합하고 했다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